네, 대한민국 모든 청춘들의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드리는 시간, 청춘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매주 이 시간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마이크 임팩트 한동원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면 설인데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진아연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아연 캐스터입니다. 네, 아연 씨는 설 계획 세우셨어요? 네, 저는 이제 휴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휴가. 네. 그래요. 아, 결혼 부러우시죠? 전에 실컷 노시길. 네,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 아니세요? 맞아요. 지금이 좋을 때예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게 될지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이 버려야 할 것 무엇입니다. 당신이 버려야 할 것. 뭐 많은데요. 여성분들은 살 뭐 얘기하실 살. 것 같기도 네. 하고. 욕심. 네, 뭐 낭비병. 후회. 낭비벽도 후회. 좋네요. 네, 아연 캐스터는 뭘 것 같아요? 아, 미련? 미련. 저도 미련 말씀드리면 네. 또 남자친구하고 사이가 좋지 않느냐 이러실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미련. 나쁜 미련. 거 다 버리고 싶은 맞아요. 그래요. 예.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대표님. 네.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 나눌 뭐예요? 주제는 뭔가요? 예. 네,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오늘 당신이 버려야 할 것도 새해에 또 맞는 주제인데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네, 그래서 예. 좋습니다.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 특히나 이제 더 네. 많은 경우가 많은데 조바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본질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조바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일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인데 남들보다 좀 늦춰진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또는 빨리 가야 되는데 라는 욕심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게 이런 조바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모두가 다 조바심이 있잖아요. 또 다들 조바심이 약간 있었던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언제 조바심이 좀 나세요? 네. 언제 저는 있었어요? 늘 조바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뭘 샀다. 그러면 왜 나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급해지고 마음이. 네. 또 누가 어떤 좋은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나는 그 친구에 비해서 아직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뭐 늘 조바심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예. 아니, 저는 친구들 이제 둘째, 셋째 낳았다고 자꾸 연락을 할 때 너무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이래도 될까? 막 이런 생각도 예. 들고. 아연 씨는 어때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나갈 때, 뭐 좋은 거 샀을 때 항상 그때 조바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평온하다가. 맞아요. 네. 공통점이 있네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게 주변 친구, 특히나 친한 친구를 볼 때 네. 굉장히 조바심이 많이 나죠. 또 설 때 이제 친구들 많이 뵈면 조바심 날 일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대표님도 혹시 조바심 그러니까요. 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떨 때 그래서 나세요? 사실은 저도 조바심 날 때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창업하고 나서는 조바심 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비교하는 게 좀 달라지게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근데 오히려 또 이제 창업을 하니까 또 창업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누가 얼마의 투자를 받았더라, 뭐 직원이 몇 명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또 그런 조바심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인간 본연의 감정인 것 같다 그래요.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은 뭐 대부분의 분들과 뭐 조바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출세에 대한 조바심이 제일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예. 옛날에는 뭐 일찍 출세하는 게 3대 불행 중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쉽게 공감이 안 가는 얘기기도 하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 인간의 4대 불행이 있다 그래요. 4대 불행이 소년 출세, 청년 정치, 그리고 중년 상처, 그리고 노년 무전. 그쵸, 이 네 가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사실은 소년 출세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릴 때 보면은. 근데 소년 출세는 젊은 날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긴 인생을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소년 출세가 불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년 출세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운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게 딱 잘 맞았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자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운이나 이런 시대의 흐름을 자기의 원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성공했다고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신의 실패를 통한 성장 이런 것들은 용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나머지 인생은 사실은 인생의 굴곡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실패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또 건강한 인생이 형성되지가 않는 건 거죠. 그래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도 들어왔고 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들 젊을 때 좀 성공하고 싶어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큰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사실은 뭐 친구들보다 빨리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빨리 하고 싶다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빨리 하고 싶냐, 얼마나 더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서 답을 좀 찾아보면은 굉장히 부질없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20살이 딱 처음 됐을 때 재수를 하게 되면 친구들에게 뒤떨어진다는 맞아요. 느낌에 굉장히 큰 조바심, 정말 이 사람의 평생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은 10년이 지난 지금 이런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네,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그런 조바심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대기업 들어가거나 취직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는 연봉이 나보다 한 500 정도 많은데 막 이런 거에 굉장히 조바심을 느끼고 뭐 이런데 지금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지나서 애들을 보면은 뭐 다른 유명하지 않은 기업은 연봉이 낮은 기업에 가도 지금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지위가 높고 이런 친구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바심을 느끼는 근원을 보고 이 조바심을 느끼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보면 그 먼 훗날의 시점에서는 별거 아닌 경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실제로 조바심이 났을 때 예전에 좀 어떻게 이겨냈던 편이세요, 대표님은? 네, 사실은 조바심이라는 게 가지지 말아야지 한다고 못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생기는 감정인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이런 조바심이 생기는 거는 주변 사람과의 이런 거기 때문에 아예 늦춰지는 거예요. 아예 뒤처지는 거. 비교조차 안 할게. 비교조차 안 되게 예. 아예 뒤처지거나 아예 앞서 나가거나 오. 또는 이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그렇죠. 아웃사이더가 되는 네, 거예요. 굉장히 예. 극단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나만의 레이스를 하겠다는. 그렇죠. 저도 창업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문에 경쟁하고, 대학교 때문에 취직 경쟁하고, 취직하면 승진 경쟁하고, 승진 때는 유학 경쟁하고, 갔다 와서 연봉 경쟁하고, 배우자 경쟁, 아파트 경쟁, 막 계속 경쟁하다가 죽기 직전엔 묘자리 경쟁까지 계속 할 것 같은 거예요.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예. 근데 사실 이런 레이스라면 분명히 잘해야죠. 이겨야 돼요, 이거는. 경쟁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저는 생각했던 건, 이 레이스는 내가 선택한 레이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그 레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레이스에서 엄청 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 레이스를 내가 나만의 레이스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바심은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요. 나만의 경주를 하는 거 참 좋은 그러니까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의 트렌드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좀 생각해보면 좋다고 해요. 아무래도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한동화 대표님만의 이 자기 성찰 노하우 있을까요? 맞아요. 자기만의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 성찰이 또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본인이 봤을 때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작은 성취의 순간이나 뭐 작은 기쁨의 순간, 작은 일을 했을 때 느끼는 순간. 그 딱 스팟을 딱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을 딱 잡고 이거를 내가 왜 느끼나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왜 느끼나 물어보면은 내가 그냥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뭐 잘했으니까가 아니라 이 감정의 근원을 보면은 이 감정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에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공, 뭐 자유, 뭐 돈, 뭐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 핵심 가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 행복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핵심 가치를 통해서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긍정적인 임팩트나 영향력을 줬을 때 굉장히 쾌감,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이름도 마이크 임팩트라고 짓고 이 긍정적인 임팩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과 회사를 가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나이가 늦어서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를 이루기에 늦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는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루기 늦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루기 늦었다. 사실은 이루기 늦었다라는 말은 좀 뭔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이라는 게 이루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루는 것. 근데 사실은 이루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루기 늦었다가 아니라 시작하기 늦었다가 있는 거예요. 시작을 했지만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게 무가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하기 늦었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기 늦었다, 시작하기 늦었다라는 조바심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빨리 시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없고 두 번째는 전 그렇다 생각을 해요. 진짜 보면은 이제는 이루기 늦었다, 시작하기 늦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통계에 보면 70년대생, 72년생 기준으로 한 92세까지 산대요. 평균 수명이요? 네, 평균 수명이. 80년대 기준으로 한 100세까지 살 거고. 근데 의학기술은 기하급수로 발전할 거기 때문에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진짜로 100세 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나이에 이런 청춘이 이르기 늦었다, 시작하기 늦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정말 길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아직 반도 안 살았어요, 여러분. 네, 그럼요. 이렇게 늦었다는 생각은 이제 좀 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조밤심과 좀 관련이 된 실제 청춘들의 고민 사연을 또 모아왔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 아연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고민 상담자의 실제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준비생입니다. 조바심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전문대를 졸업한 24살 여성입니다. 졸업하고 반년 정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2번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안 맞아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회계 쪽으로 취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요즘 갈등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진정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다 졸업해서 취업하니까 조바심도 생기고요. 집에서도 압박이 들어옵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취업을 하고는 싶지만 정작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위 친구들 때문에 좀 조바심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24살에 굉장히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경력이 2번이나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이분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이런 선택과 오류가 생기는 게 오히려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조바심에서 비롯돼서 빨리 취업하고 빨리 사회생활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뭔가 주변 사람의 생각, 자기 성찰 없이 그냥 빨리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반년만 하다가 그만두고 반년만 하다가 그만두고 또 조바심에 이른 선택을 하면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른 선택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자기가 정말 생각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극약 처방으로 정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근데 자기는 너무나 하고 싶은 것 이런 걸 한번 용기 있게 선택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네, 그러면 나머지 인생에서 옳은 선택에 가까이 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극약 처방이 이분에게 유효한 거는 굉장히 젊기 때문이에요. 젊기 때문에 이게 또 시행착오가 되더라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제 못 가지는 분들이 사실 조바심을 많이 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좀 어떻게 가지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네, 태진 씨는 자신을 믿으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못 믿고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런 얘기 되게 내 자신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약간 개념적으로 있지 실제 자기 자신을 믿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갈수록.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알면 알수록 날 믿기 어려운 존재구나 이런 것을 깨달음을 얻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추상적으로 믿고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런 꿈이 있어.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한 선택과 자신이 내딛는 걸음을 믿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작은 성취를 하고 이 성취를 하고 이 걸음을 내딛는 것은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팩트인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 걸음들이 이어지다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꿈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신을 믿지 마시고 자신이 내딛는 한 걸음을 믿으세요. 좋은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조바심이 나던
가더라도 그 마음을 좀 버리고 그냥 꾸준히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그게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오랜 시간 묵묵히 말로는 하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성공의 속성이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성공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도 내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주변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시기를 거쳐야지만 성공이란 거에 다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성공으로 많은 분들이 지름길을 꿈꾸지만 어찌 보면 이런 정말 지루한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정말 진정한 성취가 오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때 이거를 정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독을 그냥 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과 이 노력을 좀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듣고 보니까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버티다 버티다가 근데 하지만 그 마지막을 넘지 못하면 결국 성공하지 못한 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물리학에서 인계점이라고 한대요. 액체에서 그 기체로 가는 점인데 이 점만 넘으면 기체가 된 그 물질이 다시 액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딱 뭐 한계점을 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한계점을 넘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고 무언가 이루어질 때 보면 99도가 딱 100도가 될 때, 그죠? 씨앗에서 딱 잎이 나올 때 딱 그 순간이거든요. 물을 끓일 때 물을 빨리 끓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끓을지 안 끓을지 네. 어떻게 하나요? 우리 기다려야죠.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경험상으로도 알고 그게 다 정답인 것 같아요. 물을 빨리 끓이고 싶다. 어떻게 하냐면 불을 빨리 켜면 돼요. 네, 불을 그렇죠. 세게 하고. 시작하면 되네요. 네, 그렇죠. 물이 언제 끓을지 아냐? 그냥 기다려야죠.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노력을 부으면 이 정도로 되겠구나. 씨앗을 트겠구나. 또는 내가 물을 빨리 끓이고 싶으면 성공을 빨리 하고 싶으면은 내가 빨리 시작해야겠구나.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그 과정 없이 100도로 한다. 뭐 전자레인지로 물을 끓인다. 이런 거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돈을 빨리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건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건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견뎌내고 빨리 키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사실은 또 이제 목표가 취업이고 그쵸. 뭐 꽃을 피우는 시기가 바로 이 취업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누가 먼저 취업을 하고 또 꽃도 어떤 분들이 더 먼저 피는 것처럼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렇죠. 사실은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취업하고 뭐 꽃을 피우고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꽃을 피운다라고 생각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꽃을 바라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성공한 모습 또는 연예인이 성공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조바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뒤에 꽃 뒤에 있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행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보지 말라가 정답인 것 같아요. 꽃을 보지 말라. 꽃을 보지 말아라. 꽃을 보게 되면 점점 조바심이 생기고 점점 박탈감이 느끼고 점점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게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 씨앗이 땅속에 잘 있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되고 싹을 피워야 되거든요. 네. 싹을 피우는 거면 우선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싹을 피우고 나면 이게 줄기가 되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당연히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때 정말 이런 젊은 시기에 정말 성공한 사람, 정말 멋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싹을 틔우는 것, 그 흙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시간을 정말 감당하고 견뎌내고 안아주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청춘들에게 진짜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항상 좀 새로운 시각에서 좀 고민들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꽃이 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은 네. 싹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이크 임팩트 한동훈 대표님 그리고 또 진아연 캐스터와 함께 당신이 버려야 할 것 조바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청춘 고민 상담소는 여러분의 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을 올려주실 분들은요, 마이크 임팩트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의 마이크 임팩트 페이지를 찾아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